일단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는 그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했거든요. 근데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또 취하는 동사들이 영어에선 정해져 있어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할게. 1번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want는 뭐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투부정사를 want to 이렇게도 쓰고 wan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want, 뭐 expect, 그 다음 tell, ask, advise, order 뭐 이런 동사들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를 하나 빠진 게 allow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동사들은 거의 무조건 투부정사를 쓴다. 근데 이 구조 형태 자체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까지, 그래서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다 있다 해서 5형식 문장이다 라고 했거든요. 5형식 문장. 그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일단 기본 구조 형태가 그거잖아요. 주어랑 동사 하나씩 있으면 1형식,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 2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있네? 그러면 3형식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가지 있으면 4형식.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도 있고 목적격 보어도 있고,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 둘 다 가졌네 해서 얘를 5형식 문장이다 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 형태에 want부터 이렇게 allow까지 동사가 앞에 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 형태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밑에 예문을 하나만 쓸 거예요. 뭐 I want you to ask my question honestly, 이렇게 예문 하나 써놓을게. answer 이렇게 써야겠네. answer my question honestly. 예문 하나만 쓸게요. 간단. 그래서 뭐 이 문장 예문 확인해 보면 나는 원해요 네가 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want라는 동사 다음에 you라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이렇게 투부정사, to answer 형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답을, 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앞에 있는 네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그래서 주어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준다 해서 얘를 목적격 보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to answer처럼 앞에 want라는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투부정사 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동그라미 써놓을게. 우리가 이런 5형식 구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사 원형을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해요. 이 5형식 문장 구조 형태에 아까는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어로 취한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동사들은 그 동사 원형만 목적격 보어로 취한 동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동사 원형을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얘를 또 따로 정리를 할게. 일단 첫 번째로 대표적인 동사가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뭐냐? 우리가 인지능력 플러스 감각 관련된 동사를 합쳐서 지각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다, see, watch, 뭐 듣다, listen to, 이런 것들. 그리고 뭐 look at, 또 보다죠. look at을 앞에 썼어야 했는데 어쨌든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look at, 그 다음 뭐 hear, 들리다, 뭐 feel,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 플러스 인지능력까지 합친 동사를 어려운 말로 지각동사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 일반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을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적어가 목적격 하는 것을 뭐 보다, 듣다, 뭐 느끼다, 뭐 등등등 지각동사의 뜻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밑에 두 번째 예문 이걸로 쓸게요.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쓸 거니까 두 번째 예문, 첫 번째는 얘는 빼고, 예를 들면 나는 들었어. 내 남동생이 그의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할 때 I heard의 과거형 I heard my brother 그 다음 cry in his room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는 얘가 주어고 들었다 동사죠. 그 다음 내 남동생의 소리를 얘가 목적어고, 근데 남동생이 그의 방에서 울고 있는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때는 cry라는 단어가 동사가 앞에 있는 남동생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준다 해서 얘를 목적격 보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맨 앞에 동사를 봤더니 heard, 듣다, 보다, 뭐 냄새 맡다, 만지다, 느끼다 이 오감이랑 관련된 플러스 인지능력, 노티스, 뭐 알아차리다 이런 관련된 지각동사여서 지각동사니까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cry처럼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 얘기. 근데 이제 그 지각동사는요 원형 부정사가 일단 기본으로 오고, 두 번째는 막 울고 있는 걸 봤어.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ing 형태 분사를 쓸 수가 있어요. ing나 ed. 근데 우리가 능동이나 진행의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분사로 ing 형태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ed 형태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 수동이나 완료의 힘인 일 때는 과거 분사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써놓자. 여기 책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또 분사할 때 또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울고 있는 걸 봤어. 이렇게 남동생이라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지금 능동이잖아요. 남동생이 사람이 직접 한다, 스스로 한다 이거를 능동이라는데, 그럼 여기 cry 대신에 crying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 cry도 되고 crying도 되고.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g를 써. 근데 만약에 뭐 그 수동 관계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지금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 ing를 쓴 건데, 만약에 수동인 경우에는 ed를 써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게 일단. 그래서 이게 ing 밑에다 써놓을게.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분사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분사를 쓸 때 분사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두 가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능동일 경우에는 ing, 만약에 수동이다 그러면 ed. 그럼 좀 내려갈게요.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로 쓰는 게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 동사 중에 하나가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사역동사라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make, let, have, 뭐 help, get도 있는데 일단 make, let, have 먼저 쓰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런 사역동사들이.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다, 사역동사는. 그래서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make, let, have 이 세 가지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쓴다. 예를 들면 뭐 밑에 예문을 하나 쓸 건데요. 이거 두 번째 거 쓸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쓰죠.
My parents didn't let me go on a trip with my friends. 이거 하나 쓸게. 나머지는 안 쓰고. 얘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친구들이 뭐 휴일에 여행을 가자고 했어, 방학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못하게 하신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해서 5형식 문장인데, 이 5형식 동사들, 대표 동사 중에 하나가 didn't let처럼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허락하다, 뭐 사역동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이렇게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 얘긴데, 그 make, let, have 얘네 세 가지는 다 이렇게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쓰는데, 가끔 사역동사 중에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뭐 let 말고 그 help라는 사역동사도 있거든요. help. 근데 만약에 help가 왔다? 그러면 여기 동사 원형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to 부정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밑에 별표 치고 하나 써놓을게. 그래서 이때 help를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정사도 올 수 있는 동사다 해서 반반이다 해서 얘를 어려운 말로 준사역 동사라고 해요. 준사역 동사 help.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help가 왔다? 그러면 go도 되고 to go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사역동사 중에 특이한 애가 get이라는 애가 있어요. 또 get은 뭐냐면 뒤에 얘는 동사 원형은 안 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는 무조건 to 부정사예요.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to 부정사 형태를 쓴다. 그래서 얘도 별표 치고 하나 써놓을게요. 얘도 사역동사 중에 하나긴 한데 사역 의미로 쓰이는데 차이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얘들아, 정리 다 됐고 그 나머지는 책으로 그 확인할 건데, 마지막 유닛 5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16페이지 보면은 책의 16페이지 설명 부분 볼게. 필기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쓰고, 나머지 그냥 뭐 조금 비중이 적은 애들은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16페이지, 방금 설명한 데가 12페이지였고 16페이지 보면요, 그 투부정사 이용 구문이 세 가지가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다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투투 구문이랑 enough to 구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투투 구문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는 애 동그라미 쳐놓고 부정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to 형용사 부사, to 여기 물결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to 부정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또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av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Dave는 차를 운전하기에 너무 어리다. 그래서 뭐 풀어서 해석하면 Dave는 너무 어려서,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차를 몰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not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추추 구문이 그래서 부정의 의미로 뭐뭐 할 수 없는 이런 의미다. 요거를 일단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추추 구문을 또 so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o 형부 that 주어 can't 또는 시제가 과거형일 경우 couldn't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접속사.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이 앞에 to를 Dave is so young, 그 다음에 뒤에 to drive를 that절로 바꿔서 that
주어 he can't drive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달라진 부분에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댓 구문은 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데이브는 아주 어려서 그 결과 그는 운전할 수 없다 차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말하는 거라면 투투 구문은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데이브는 너무 차를 몰게 너무 어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그 다음 얘 반대 표현이 be예요. 거기 be에 또 확인을 해보면 형용사 부사가 먼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enough to 구문이 있어. enough to를 연달아서 써요.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뭐 한 또는 뭐뭐뭐 하게 부사가 올 경우. 그래서 얘를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so that 주어 can 동사원이에요. 얘는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enough가 충분히 뭐뭐뭐 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can 동사원이요. could 동사원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랑 과거 시제일 때랑 구분해서 쓰면 되고요. can, could는. 그래서 밑에 예시 보면 the wedding hall, 그 웨딩 홀은 is large enough to hold 500 guests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0여 명의 손님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앞에 쓰고 enough to를 연달아서 써요. 위치가 달라진다. 아까 to는 이렇게 떨어져서 썼는데 enough to는 이렇게 붙여서 연달아서 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enough to 구문을요 so 형용사 그래서 so large that 그다음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꿔 써서 그 웨딩홀이 아주 크기가 넓어서 그 결과 500명의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다. 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자주 쓰이는 구문이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그래서 take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고 앞에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t takes her 30 minutes to get to school 이렇게 예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도착하는데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비인칭 주어. 그리고 얘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그래머 플러스. 우리가 추추 구문이랑 형용사, 부사 먼저 둘 중에 하나 쓰고 enough to 구문 얘네 두 가지에서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조를 쓸 수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여기 밑에 예문 보면 This question is easy enough 다음에 원래 to solve 이렇게 되잖아 원래는. 근데 가운데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for her,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조를 껴서 그녀가 이 질문은 쉽다. 그녀가 풀기에 충분히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여기 밑에 be 독립부정사 이건요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독립부정사라는 건 투부정사 표현을 수거처럼 쓰는 수거처럼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해서 독립부정사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묶어놓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맨 앞에 보통 이렇게 부사처럼 붙어서 독립부정사는 그 부사적 용법처럼 쓰인다고 보면 돼. 관용어처럼 그냥 자주 쓰이는 표현들 있죠, 투부정사. 그래서 to tell the truth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사실대로 말해서 비슷한 의미.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서 나는 그녀를 아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수거처럼 그냥 뭐 쓰는 거니까 요거는 다 빈칸 그 네모칸을 암기해두면 돼. 그럼 문제 얘들아 바로 풀게요. 그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랑 방금 여기 설명한 옆 페이지 17페이지 이 두 쪽 풀고 맞추자.